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강의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비상교과서 집합 명제 단원의 대단원 학습평가 질문 해결이 되겠습니다. 문제 해설 강의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은? 집합이 되려면 대상이 명확한 모임 또는 집합이 될 수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때 여기 3번 보기 수학을 잘하는 사람의 모임, 이거는 애매하죠. 그죠? 몇 점부터 수학을 잘하는 겁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까 집합이 아닌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5보다 큰 자연수, 그럼 6, 7, 8, 9 되는 거죠. 2번, 우리나라에서 고등학생의 모임, 명확하죠.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되겠죠. 4번, 우리 반에서 혈액형이 AB형인 사람의 모임, 이것도 명확하죠. 제곱하여 9가 되는 유리수의 모임, 3과 마이너스 3에 있죠. 네,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 네, A, B 주합이 있어요. A는요 1, A-1, 5라고 얘기했고요. B는요 B 플러스 3, 5, 6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어떤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가? 네. A와 B가 같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죠. 손에 휴지가 묻었네요. 손 씻고 와서 휴지로 닦았는데, 지금 휴지 좀 떼고요. 자, 이렇게 A와 B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보세요. A는 1, A-1,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적어도 1과 5가 있어야 하죠. 5는 있지만 1이 없네요? 그럼 우린 이만큼이 1인 거 알 수 있죠. B 플러스 3의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2인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또 B에는 5, 6이 있는데 여긴 6이 안 보이잖아요. 얘가 6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린 A가 7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B는 2, A는 7. 자, 다음 문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집합 A는요 3이라고 되어 있고요. 집합 B는 1, 3, 6, 9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X는요, A를 포함하면서 B에 포함된대요. 즉, X는 B의 부분집합인데, 그 중에 A, 즉 3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이다라는 거죠. 흔히 이런 경우 집합 X의 개수를 묻는데, 여기서는 지금 집합 X를 직접 다 쓰라고 얘기했죠. 전문적인 용어로 엄청 짜증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일단 우리 나중에 내가 제대로 구했는지 못 구했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라도 X가 몇 개 나와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집합 X는 여기 3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합 B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이니까 1을 가질까 말까, 6을 가질까 말까, 9를 가질까 말까 해서 2의 세제곱 8개가 나와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구하셨는데 8개가 안 됐다. 무언가 빼먹으셨다 이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따져보면 좋겠어요. 집합 X는요. 원소의 개수가 제일 적은 것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제일 적은 건 1, 6, 9를 다 갖지 않고 3만 가지고 있는 3이 되겠죠. 다음에는 이 3에다가 1, 6, 9 중에 하나씩만 포함한 집합. 그러니까 원소가 2개인 집합을 한번 구해보면 되겠네요. 3에다가 1만 추가한 1, 3. 3에다가 6을 추가한 3, 6. 3에다가 9를 추가한 3, 9. 이런 애가 있을 거고요. 다음에 3에다가 1, 6, 9 중에 2개를 추가한 집합이 있겠죠. 바꿔 생각하면 1, 6, 9 중에 2개 추가했다는 얘기는 1, 6, 9 중에 하나만 빼고 다 가져갔다는 거죠. 만약에 9만 빼고 다 가져갔으면요. 그러면 1, 3, 6이 됐겠죠. 6만 빼고 다 가져갔으면요. 1, 3, 9가 됐겠죠. 1만 빼고 다 가져갔으면 3, 6, 9가 됐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다 가져간 경우 1, 3, 6, 9 이런 애들이 있겠군요. 자, 이제 검사하는 마음으로 8개인지 한번 세볼까요?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 그러면 제대로 구한 게 맞겠네요.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바꿔볼까요? 4번 문제입니다. 자, 영어를 관람한 학생 45명이 있다. 원소의 개수에 관한 문제니까
자,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가 45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포영어 제가 A라고 할게요. 공포영어를 관람한 학생이 28명. 다음에 공상과학을 제가 여기서 B라고 볼게요. 공상과학 영화를 관람한 학생이 23명. 집합의 원소수를 23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다음엔 공포영화와 공상과학 영화를 모두 관람한 학생.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둘 다 관람한 거니까 A와 B가 겹치는 부분. 즉 A 교집합 B가 되는 거죠. 이 학생 수를, 즉 이 원소의 수를 X라고 할 때 X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X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X의 최대값, 최소값. 그러니까 X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X가 이제 범위를 갖게 될 텐데 최대, 최소의 값을 구해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A 교집합 B. 그럼 얘가 가장 적을 때는 이제 소문자 M이라고 해보고요. 가장 많을 때는 대문자 M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라지 M 이렇게. 얘가 이제 X인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죠. 과연 어느 상황에서 이 교집합이 최소가 되겠는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소가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뭐 사실 약간 직관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28과 23을 더하면 얼마예요? 28, 23 더하면 51이죠. 근데 전체 집합의 원소수가 몇 개예요? 45개죠. 그러면 몇 개가 넘쳐요? 6개가 넘치죠. 그러니까 아무리 안 겹치려고 해도 그 6개는 겹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소값은 6이에요. 이건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가? A와 B 합집합만으로도 전체 집합이 꽉꽉 들어찬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A, B 더했을 때 아무리 전체 집합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으려도 6개는 삐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선 A와 B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랬을 때 최소값 6을 갖게 된다 이겁니다. 그럼 최대값은요? 과연 어느 상황에서 가장 많이 겹치게 될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자, 많이 겹치려면 지금 집합 B는 원소가 23개, A는 28개죠? 가장 많이 겹치려면 작은 놈이 큰 놈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B가 A에 포함될 때, 이랬을 때 가장 많이 겹치게 된다 이거죠. 그때 겹치는 건 B 집합 전체가 겹치게 될 테니까 그때의 최대값, A 교집합의 최대값은 23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소값 6이고 최대값 23이다. 이렇게 답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요. 다음 문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이제 그렇게 구하는 게 땡이었죠. 그럼 이제 5번 문제 보시면, 자, 볼게요. 전체 집합 U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에 포함될 때, 이랬을 때 여기서 항상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1번 보기, A 합집합 B는 B다.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 거죠. A랑 B랑 합집합을 계산하면 B가 되죠. 1번은 맞아요. 2번, A 교집합 B. 그럼 이런 상황에서 A와 B에서 겹치는 부분은 A가 되겠죠. 2번 보기도 맞아요. 3번,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이라고 했는데 이거 재활용할 수 있어요. A 합집합 B가 뭐가 돼요? 이게 B예요. 그럼 지금 얘는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B의 여집합과 A 여집합이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거는 사실 거짓이죠. 엄연히 A와 B는 다른데 어떻게 A 여집합과 B 여집합이 같겠습니까? 이건 이게 아니라 B의 여집합으로 바뀌어야 했겠죠. 그래서 답은 3번 보기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도 볼까요? A 빼기 B. A에서 B를 빼면 A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빼지게 되기 때문에 공집합이 되는 거 참이죠. 그리고 아까 다른 강의에서도 얘기하긴 했는데, 자, A가 B에 포함된다 그러면 여집합을 씌우면 포함관계가 반대가 된다라는 거.
직접 따져볼 수도 있지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니까 기억해 놓으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겁니다. 여집합 하면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은 덩어리잖아요. 그러면 A를 뺀 것과 B를 뺀 것을 비교해 보면 작은 걸 뺀 덩어리가 더 클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5번 보기도 참입니다.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문제들을 쭉 보면서 제일 짜증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6번 문제. 왜냐면 다 그려봐야 되니까. 자, 여기 1, 2, 3, 4, 5번 중에서 이 부분을,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는 게 어떤 보기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1번 보기부터 볼까요? A 차집합 B와 A 교집합 C네요. C의 합집합을 묻고 있어요. 자, A, B, C 이렇게 있을 때 A 빼기 B면은 이만큼이죠. 여기다가 A 교집합 C를 합친다고 그랬잖아요. A 교집합 C는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이 추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아니죠. 네. 그 다음에 2번 A와 B 차집합 C 합집합. 자, 여기 이제 A가 이렇게 있고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자, B 빼기 C는 여러분 이만큼입니다. 그거랑 A를 합했대요. 그럼 여기서 이제 A가 추가되는 거죠? 그럼 이만큼 A가 추가됐겠죠. 얘도 이 그림은 아니죠. 사실 A가 있고 합집합이 있다. 그럼 얘는 A를 확보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아니에요. 자, 다음에 3번 보기. B 합집합 C 빼기 A입니다.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B 합집합 C, 그럼 이만큼이죠. 이만큼에서 A를 뺐습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A를 빼니까 이만큼이 사라졌겠네요. 이만큼이 사라져서 이만큼이 남겠습니다. 이만큼이 남겠죠. B 합집합 C에서 A를 뺐으면 이만큼만 남게 되겠네요. 이것도 이제 보기랑은 다르죠. 다음에 이제 4번 보기 보시면 4번 보기는 여기 이렇게 A 교집합 B와 A 교집합 C의 합집합입니다. A가 있고 B가 있고 이런 문제 또 이제 특징 중에 짜증나는 특징이 하나 있죠. 답이 5번에 있는 경우. 자, A 교집합 B는 이겁니다. 그다음에 A 교집합 C는요, 이겁니다. 둘을 합했으니까 이만큼이 남는 거예요. 하트 모양 약간 비슷하네요. 이것도 이제 아니죠. 답은 이제 5번이 될 텐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네요. 자, 5번 보기 보시면 A 합집합 B와 A 차집합 C. 그래서 이제 이것도 뺐다고 얘기했어요.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A, B, C가 있습니다. 자, A 합집합 B면요, 이만큼이에요. 이게 A 합집합 B가 되겠죠. 거기서 이제 A 빼기 C, A에서 C를 뺐으면, A에서 C를 뺐으면은 이만큼을 뺐다는 거예요. 이 검은 부분에서. 이만큼을 뺐어요. 그럼 뭐가 남아요? 이만큼이 남죠. 저기 좀 빨갛게 칠하는 부분이 남겠죠. 이만큼이 남겠죠. 그게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보기다. 특별히 푸는 어떤 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 직접 그려보면 된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7번 문제 볼까요? 전체 집합 U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1, 2, 3, 4, 5, 6, 7로 되어 있습니다. A는요, 2, 4, 5라고 되어 있고요. B는요, 1, 3,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것의 모든 원소의 합을 묻고 있죠. 얘를 구하면 되겠죠. 계산을 해보셔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집합을 안으로 집어넣어도 되겠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거보다는 지금 보니까 이 알맹이가 말이죠. 이제 교집합을 가운데에 두고 좌우로 바꿔볼게요. B 교집합 A 여집합 이렇게 되죠. 거기 여집합.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교집합에 여집합이 있으니까 B 빼기 A입니다. 거기에 여집합이라는 거예요.
B에서 A를 빼면 겹치는 게 5밖에 없으니까 이게 1, 3입니다. 1, 3. 얘의 여집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 3을 뺀 2, 4, 5, 6, 7이 바로 얘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2, 4, 5, 6, 7 말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죠? 다음은 6, 다음엔 11, 다음엔 17, 더하면 24. 원소합은 24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뒷페이지 가볼까요? 자, 8번입니다. 자, 8번 문제. 여러분들이 이걸 좀 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엄청 뿌듯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시고 도움을 좀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명제. x가 3이면, x는 3이면, x 세제곱 빼기 k는 0이다. 이게 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얘는 x 세제곱이 k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x가 3이면 x 세제곱은 k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x가 3이면, x 세제곱은 뭐가 되겠습니까? x가 3이면, x 세제곱은 27이 되겠죠. k는 뭐예요? 27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군요. 답은 27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거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9번 문제. 일단 여기 이 동그라미의 색칠이 3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약간 난이도를 얘기하는 표현이죠.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Q라고 하자. 9번 문제죠. not P면 Q이다. 이것이 참일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진리집합의 상황을 봐야 돼요.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는 상황이다 라는 것이죠. 이걸 그림으로 그려놓는 게 제일 좋아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그럼 어떤 상황이어야 될까?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된다. Q가 이렇게 있고요. P가 뭐냐면 P의 여집합이 여기 포함되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요. 이 동그라미의 바깥, 이 동그라미의 바깥쪽, 그게 P이면 됩니다. 그러면 P의 여집합은 이 동그라미가 되죠. 그럼 P 여집합이 Q 안에 들어가겠네요. 확인되시나요?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면 자, 이런 동그라미의 바깥쪽이 P이면 된다 이겁니다. 그럼 P의 여집합하면 이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럼 그 동그라미는 Q에 포함되는 상황이 되겠죠.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Q가 P에 포함된다. P하고 Q 사이에 포함관계 없어요. 자, P의 여집합. 그러면 요거죠. 이게 P 여집합이죠. 이게 P 여집합. 너무 제가 작게 그렸네요. 요게 이제 P 여집합이죠. P 여집합. P 여집합에서 Q를 빼면 그러면 싹 사라지죠. 그럼 P가 아니라 공집합이 되는 거죠. P에서 교집합 Q의 여집합. 그러니까 이건 P 빼기 Q죠. P 빼기 Q. P에서 Q를 빼면 P에서 Q를 빼면 P다? 아니죠. P에서 Q를 빼면은 이 Q의 바깥쪽 바로 이제 Q의 여집합이 되겠죠. P의 여집합 요 작은 동그라미죠. 그것과 Q를 합집합 계산하면 Q다. 이게 정답이네요. 요 동그라미와 Q의 합집합은 Q다. 이게 정답인 거죠. P의 여집합, Q 여집합. 사실 얘가 주장하는 바는요. 여집합 처리하면은 Q와 P 사이에 반대로 이런 포함관계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 P와 Q 사이에는 포함관계가 없죠. 이것도 거짓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 Y가 실수일 때 다음 보기 중 X랑 Y랑 같으면서 빵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이것과 같은 의미의 주장을 하고 있는 조건을 찾아야 돼요. 필요 충분은 서로 같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서로 양쪽 다 포함이 되니까 같다는 얘기인 거죠. 예를 들어 여기 기억을 보시면 x, y 곱하기 0이다. 얘는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x가 0이거나 y가 0이다. 그럼 둘이 같지 않죠? 아니래요. 얘는
x 더하기 y가 빵이 되는 x가 마이너스 y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아니에요. 둘 다 0이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 제곱 더하기 제곱인데 0이다. 자, x, y가 실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각의 제곱은 0 이상입니다. 그 둘을 제곱해서 더했는데 0이다? 그러면 둘 다 빵이라는 얘기죠. 즉 얘가 x도 빵, y도 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얘가 얘와 같은 의미니까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죠. 절대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값도 0 이상이죠. 0 이상인 것끼리 더했는데 0 나왔다? 얘도 빵이어야 했던 거죠. 얘도 결국엔 x, y가 0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과 리을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보시면 볼까요? 11번 보시면 전체 집합 PQ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건 PQ에 대해서 지리집합을 대문자 PQ라고 한다. P 여집합, 합집합 Q는 전체 집합 이랬을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고 물어봤어요. 무슨 조건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PQ는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 무슨 조건인지 물어봤으니까 만약에 P면 Q이다 이것이거나 아니면 이것이거나 아니면 필요 충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둘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필요 충분은 아니게 되겠네요. 즉 이랬을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그럼 포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가정했을 때 어느 상황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어요. 자, 만약에 P가 Q에 포함되어 있으면 P가 있고 만약에 이렇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P, Q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 상황이 되냐 한번 확인해 볼까요? P의 여집합이면 이제 이만큼이죠. P의 여집합이랑 Q를 합하면은 전체가 되느냐? 되죠. 그러니까 P가 Q 안에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P는 Q에 포함되는 게 맞고 그럼 조건끼리는 이렇게 해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답은 충분 조건이 되겠죠. 확인하는 차원에서 반대 상황도 볼까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P가 Q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P 안에 Q가 포함되는 경우를 볼게요. 그럼 P의 여집합은 이만큼이죠. 이게 P의 여집합인데 그거랑 Q를 합집합 계산하면 전체 집합이 됩니까? 안 되죠. 이만큼이 B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모습이 만족되지 않아요. 이때만 만족이 돼요. 그러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볼게요. 자, 보시면 100 이하인 자연수 중에서 자연수 K의 배수 집합을 AK로 나타낼 때 다음 집합의 원소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2번에 1번을 보시면 3배수, 합집합 4배수 이것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A와 B의 원소 개수 구할 때 A 원소 개수, B 원소 개수 구하고 겹치는 거 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3배수 더하기 4배수의 개수 빼기 3배수와 4배수의 교집합의 개수를 빼면 된다 이거죠. 1부터 100까지가 전체 자연수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전체 집합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 3배수는 몇 개가 있겠냐는 거예요. 33개가 있죠. 100을 3으로 나눠보면 33점 샬라샬라. 그러니까 100 안에는 3의 배수가 33개 있어요. 4의 배수는요, 25개가 있어요. 100을 4로 나눠보면 25로 딱 떨어지거든요. 자, 얘가 문제예요. 여러분,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3의 배수도 되고 4의 배수도 되고 얘는 3과 4의 공배수인 거예요. 얘는요, 누구의 배수가 되겠느냐? 바로 3과 4의 최소 공배수 12의 배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확인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12의 배수는 몇 개 있겠느냐? 100을 12로 나눠보시면 8점 샬라샬라 나옵니다. 8개.
그래서 58 빼기 8에서 50개가 된다 이겁니다. 자, 12번은 해설지를 지금 확인해 보면 죄송스럽게도 이 문제에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여기가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기는 이제 질문이 뭐냐면 A2 교집합, A3 합집합, A4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죠. 이게 말이에요. 한 번에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합집합. 그럼 뭐 약간 중구난방으로 이거 나왔다 저거 나왔다 한단 말입니다. 차라리 계산을 좀 해볼까요? 분배 법칙 적용하면 A2 교집합 A3 합집합 A2 교집합 A4 된 겁니다. 자, 2배수와 3배수의 교집합. 네, 그래서 얘는 2와 3의 공배수, 즉 2와 3의 최소 공배수인 6의 배수라고 볼 수 있겠죠. 합집합. 2의 배수와 4의 배수 합집합. 2의 배수와 4의 배수 합집합 보시면 여러분 4의 배수가 2의 배수 안에 포함이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2의 배수는 2, 4, 6, 8, 10, 10이 나가잖아요. 4의 배수는 4, 8, 10이 나가니까 4의 배수가 2의 배수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교집합으로 생각하면은 겹치는 건 4의 배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아까처럼 풀면 되죠. 이것에 이제 원소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원소 개수. 그러면 이제 6의 배수 더하기 4의 배수 빼기 6배수와 4배수의 교집합을 빼면 된다 이거죠. 6의 배수는 100까지 몇 개가 있겠느냐? 100을 6으로 나누면 16점 샬라샬라 나옵니다. 16개. 4의 배수는요? 100을 4로 나누면 25로 딱 떨어집니다. 25개. 6배수와 4배수의 교집합, 즉 공배수죠. 6과 4의 공배수. 그럼 둘의 최소 공배수 12의 배수가 될 겁니다. 아까 해봤죠. 12의 배수는 100을 12로 나누면 8점 샬라샬라 나옵니다. 그래서 41 빼기 8, 33개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여기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볼게요.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자, 13번 전체 집합 U가요. 2, 3, 4, 5, 6, 7입니다. A가 나와 있어요. 2, 3, 6입니다. 그리고 A 합집합 B는 전체 집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자체만 보면 뭔가 구체적인 힌트가 될 수는 없는 힌트인 거죠. 이때 이걸 만족하는 B는 엄청 많을 거니까. B가 이제 적어도 2, 3, 6을 제외한 나머지 4, 5, 7이 B에게 있다. 이 정도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자, A 교집합, A 차집합, B가 A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A와 무언가의 교집합을 계산했는데 A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어떤 주장할 수 있느냐? 겹치는 게 A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를 포함하는 덩어리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겹치는 걸로 A가 통째로 겹쳤다 이거죠. 응? A 빼기 B, A 이렇게 있었으니까 둘의 교집합으로 A가 나왔다 이거죠. 응? 근데 또 생각을 해봐요. 얘는 A에서 무언가를 뺀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A에서 무언가가 사라지면 사라졌지 A에다가 무언가 보태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이게 A였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확인되시나요? 얘랑 얘랑 겹치는 게 A다? 그럼 이게 A보다 크거나 같은 덩어리인데 얘는 A보다 큰 덩어리일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럼 얘는 A가 됐다 이거죠. 그럼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A에서 B를 뺐는데 A가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렇게 있을 때 말이죠. A, B가 있을 때 A와 B가 안 겹쳤다라는 얘기예요. A에서 B를 뺐는데 A가 그대로 있었다? 겹치는 게 없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A와 B는 서로 소였다라는 것이 이렇게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봐요. 그럼 얘가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A와 B가 서로 소인데 합집합을 계산했을 때 전체 집합이 나왔다? 그러면 B에는 일단 A에는 2, 3, 6이 없어요.
236이 없어요. 근데 합집합을 했는데 전체 집합이 나왔다는 얘기는 4, 5, 7이 B에 다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B가 뭐인 걸 알 수 있습니까? 4, 5, 7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A와 B가 서로 선대 합집합을 계산했을 때 이게 다 전체 집합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얘기할 수 있느냐? B는 전체 집합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B였다는 거죠. 그래서 B는 4, 5, 7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답은 4, 5, 7입니다. 자, 다음 문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자,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 집합이 있습니다. 전체 집합의 연소 개수는 80개라고 얘기했고요. 집합 A의 연소 개수는 50개라고 얘기했고요. 집합 B의 연소의 개수는 33개라고 했습니다. A 빼기 B의 연소 개수가 29개라고 얘기했네요. 질문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연소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결국 얘 말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할 거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연소 개수는 전체 집합의 연소 개수에서 A 합집합 B 연소 개수를 뺀 게 궁금한 거죠. 그럼 A 합집합 B 연소 개수 구하려면은 자, A 알고 B 하니까 교집합의 연소 개수 빼면 되죠. 근데 여기 주어져 있는 이 힌트 말입니다. A 빼기 B 연소 개수는 집합 A에서 A 교집합 B 연소 개수를 뺀 게 그게 A 빼기 B 연소 개수지 않습니까? 이게 29개. 얘는 50개. 우린 여기서 얘가 50에서 몇을 빼야 21이 됩니까? A 교집합 B가 21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합집합 B 연소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얘는 A 50개에다가 B 33개에다가 겹치는 거 21개를 뺀 게 되겠다 이겁니다. 83에서 21을 빼니까 62가 됐습니다. 그거를 여기다가 빡 적용을 시키면 그러면 전체 집합은 80개. 거기서 A 합 B가 62개니까 답은 18개, 18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얼른 답 좀 확인해 볼게요. 네, 답은 18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되겠습니다. 동그라미가 또 3개가 나왔어요. 자, 볼게요. P는요, 조건 P는 X가 1 이상 8 이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조건 Q는요, X가 A-2보다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조건 R은요, X가 B 플러스 3보다 작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P면 Q이다. 이것이 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A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리집합 사이에 이런 포함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림으로 좀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P가 Q에 포함된다. 그러면 P는 1, 8에서 여기 이렇게 경계를 포함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P인데 P가 Q에 포함된다. 그러면 Q는 A-2보다 크다잖아요. 그러면 A-가 여기쯤 있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게 Q여야 되겠네요. 이런 모습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Q 안에 P가 들어가겠죠. 우린 이걸 보고 어떠한 A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느냐? A-2는 1보다 작아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같아도 되느냐라는 거죠. 이게 1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얘는 1보다 크다가 됩니다. 얘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1보다 크다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얘는 1을 갖고 있지만 이게 1이 된다 하더라도 Q는 1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 P가 Q 밖으로 1이라는 숫자가 삐져나가게 되는 거죠. 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A가 3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고 이때 여기서 그냥 A 최대값이 아니라 정수 A의 최대값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범위 안에서 가장 큰 정수 A의 최대값은 2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좀 재밌었는데요. P면 R이다. 이것이
거짓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P는 R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P가 R 밖으로 삐져나간 게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보시면 위로 좀 올라가 볼게요. 여기 P는 1, 8 이렇게 해서 경계를 포함하면서 이렇게 이제 P가 있어요. R은 B-3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 플러스 3보다. 근데 이제 P가 R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P가 R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 그랬죠? 정수 B의 최대값. 정수 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P가 R 밖으로 조금이라도 삐져나간 게 있어야 되는 거죠. P가 R에 포함되지 않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 이 B 플러스 3이라는 경계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서 R은 얘보다 작다니까 이 작다 이렇게 해서 R 속에 P가 다 들어가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B 플러스 3 이런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여기 R 안에 P가 포함됩니까? 안 돼요. B 플러스 3이요? 이렇게 들어와도 돼요. 그래도 R 안에 P가 다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삐져나간 부분이 있으니까 포함된다라는 게 거짓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B 플러스 3은요. 8보다 작으면 돼요. 응? 근데 8이어도 될까요? 이게 만약에 8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R은 8보다 작다가 됩니다. P는 8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엔 P가 R 밖으로 삐져나가는 게 있습니까? 있죠. 이게 8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서 8보다 작다가 된단 말이에요. 얘는 8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P가 여기 R 밖으로 8이라는 숫자를 삐져나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얘가 8이어도 여기 P가 R 밖으로 삐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삐져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B는 5 이하가 됐고요. 그래서 정수 B의 최대값은 5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 최대값 2, B 최대값 5 이렇게 답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6번입니다. 16번 볼게요.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16번,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빼기 4x 더하기 a가 0보다 작다. 이것의 부정이 참이래요. 그럼 부정을 일단 우리가 만들어 봐야죠. 부정은 어떤 실수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부정해야 되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4s 더하기 a가 예전엔 0보다 작다라고 그랬는데 0보다 작다라는 말의 반대말은요?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2차 부등식 단원의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어떤 x를 대입하더라도 이게 참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까먹으셨을까 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자, y는 얘라는 함수가 y는 0이라는 선 x축보다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니까 항상 위에 있거나 만나는 것까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x축이 있으면 이제 이게 y는 0인 선이죠. 그래서 y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a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거나 또는 x축이 있으면 이렇게 만나는 것까지 괜찮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이제 어떻게 확인하느냐? 둘의 교점이 없거나 한 개. 그러니까 얘가 0과 같아진다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없거나 한 개. 그래서 판별식, 짝수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판별식이자 실근이 없거나 한 개여야 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A의 최소값은 그렇죠. 최소값은 4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시오.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유리수가 아니다. 라는 명제의 참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죠. 귀류법을 쓰는 가장 대표적인 명제죠. 귀류법으로 증명을 하는. 자, 귀류법이라는 게 이렇죠. P면 Q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P면 not Q이다. 이것이 항상 거짓임을 증명하는 거죠. 이것이 모순임을 증명하는 거죠. 이게 P면 Q가 아니다가 항상 거짓이면 P면 Q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일단 루트 3은 얘의 부정, 유리수가 아니다의 부정은 유리수다. 유리수다. 유리수이다. 이것의 모순됨을 증명할 거다. 이거죠. 모순됨을 증명하자 이겁니다. 이게 항상 거짓임을 보이자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 어떻게 하느냐?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해설처럼 n분의 n이라고 문자 써볼게요. n분의 n 쓴 거 맞나요? 네. 유리수의 특징이 뭐냐면 기약 분수로 표현이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mn 이렇게 분수로 표현이 되고 기약 분수. 그러니까 m과 n은 서로 소 이런 상황이 만족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유리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는 얘기는 공약수가 1밖에 없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존재할 수 없음을, 이게 성립할 수 없음을 보이려고 하는 거죠. 자, 처음 어떻게 하느냐? 양변을 제곱을 해봅니다. 여기는 3이 됐고 여기는 m제곱분의 n제곱이 되죠. 그럼 n제곱은요 3m제곱이 됐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n제곱이 3배수가 되는 거죠. 곱하기 3 됐으니까요. 그럼 n제곱이 3배수라는 얘기는 그 얘기는 n도 3배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n을 3k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 결론을 생각해낼 수 있죠. 그럼 여기 3m제곱 하고 이제 n 대신에 다시 이거를 3k로 바꿔치기 해서 넣어보는 겁니다. n제곱이 3배수다. 그러면 n도 3배수다. 그럼 n은 3k꼴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죠. 여기서 mn은 선호소인 정수죠. 여기서 이제 k는 정수가 되어 있겠죠. 정수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이랬을 때 이제 보시면 전개해 보면은 9k제곱은 3m제곱 해서 m제곱이 뭐가 됩니까? 3k제곱이 됩니다. 그럼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m제곱이 3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m도 3배수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m도 3배수고 n도 3배수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n과 m이 서로 소라는 가정의 모순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내게 된다 이거죠. 때문에 얘는 항상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증명 끝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루트 3은 유리수다. 수이다. 이것은 모순이다. 그러므로 루트 3은 유리수가 얘의 부정, 유리수가 아니다. 이것이 참이다 라고 증명을 끝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천천히 한번 이건 증명을 다 꼭 연습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